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방이에요? 네, 오늘 2018년 막방. 그러면 네. 내년 초에 또 저거 뭐 해요? 뭐야? 우리 이 올해 신년에 이렇게 공개 방송? 공개 방송 했잖아. 공개 방송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공개 방송을 우리가 네. 홍보를 오늘밖에 없어. 만약에 할 거면 아, 막방이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 하는 걸로. 그럼 하는 날짜는 걸로. 날짜는 네. 이거 안 되겠다. 날짜는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월 초 정도에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2019년 첫 방송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별 이슈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공권 따내려고 현금 뿌리기, 경찰 로비 작업만 43억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가 처음에 방침보다 살짝 후퇴했습니다. 2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제한을 풀리겠다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수저와 얌체족을 잡기 위한 새 청약제도가 드디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장님?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누가 지을지 대형 건설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사비를 얼마를 지급하겠다,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 이런 것들을 지급하겠다,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래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소문으로 있던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해서 네. 발표한 내용을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있죠. 나는 솔직히 진짜 심각하다라고. 짜증나. 왜요? 왜 짜증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합법이야? 이건 불법 아니야 싶은 게 눈에 보여도 그냥 계속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모양새가 참 네. 불만인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금품을 해서 로비를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전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다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간다면 괜찮은데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지 않나. 예를 들면 이사비 이거 법적으로 없잖아요. 이사비 지급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시공사들이 우리는 7천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1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 이제 말씀하신 이사비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대에 시공사 선정하던 시절에는 보면 이사비가 많아요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사비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건설회사의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대여금 금융 비용 얼마까지 사업비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이자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주비를 얼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비 얼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주비 대여금 금리는 어떻게 조달하겠습니다.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합원 선택 품목 서비스 옵션 그래가지고 TV 42인치 TV 들어가고 냉장고 시스템 조합원 에어컨 그런 거 해준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사실 조합원 환심을 사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야. 다 해.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제한하는 공사비에 녹아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그러다가 이사 하셔야 되잖아요. 이사비 드릴게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1000만 원.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도 전후에 가면 저희는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는데 어떤 시공사는 저희는 3000만 원 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가 한동안 또 시공사 선정들을 새로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실 강남권 재건축의 빅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 큰 규모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공사비 큰 애들 이런 애들 이거 하나 잡으면 짜잘한 거 10개 수주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사업비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공격적으로 이제 7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말씀하신 거. 근데 사실 뭐 7천만 원 주면 그게 7천만 원이 준 거야. 결국은 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죠. 녹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거 잡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비 지급 못하게끔 굉장히 강제로 규제했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금을 주는 건 물론이고 비싼 호텔에 재워주고 여행 보내주고 건설사들이 조합 뭐 로비에 쓴 돈만 40억 원이 넘는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바닷가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일정을 짜서 여행도 보내준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되게 짜증 났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공사 선정 수주전 법은 되게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시공사 선정할 때 뭐 홍보관도 정해진 뭐 지금 바뀐 내용 같은 경우는 더 강해가지고 홍보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OS 요원들 아웃소싱 요원들이 개별 접촉 못하게끔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뭐 페널티 문다 뭐 입찰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상관없이 막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지금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더 강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렇죠. 사실 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뭐 호텔에 지어준다는 게 이런 게 왜 지어주는지 아세요? 호텔에 왜 지어주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OS 요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이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조합원이 600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시공사 수주전 가면 둘이 싸운단 말이야. 끝단에 가서 둘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예를 들어 절반 이상 먹으면 우리 순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300표 예를 들어서 600명이 조합원이면 300개 이상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300개 이상을 투표 현장 가서 까면 몇 개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우리 걸로 까고 그러니까 조합원 300, 600명을 놓고서 다 성향 분석들 해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매수를 다 하는 거지. 근데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호텔은 왜 지어주는데? 그러니까 돈도 주겠다. 막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10년 전에 보면 저희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날 드릴 때마다 50만 원씩 드릴게요. 만나주면 50만 원 준대. 다음에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50만 원 갖고 올게요. 씨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결국은 다 비용으로 녹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그렇게 쓸 생각하고 건설회사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근데 그러면 이 호텔에 재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건설회사도 좋지만 우리 건설회사도 더 좋게 잘 지어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 건설회사 찍어주세요. 그럼 알았어. 당신이 날 만나서 이렇게 잘 얘기했으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니네 회사 건설회사 찍어줄게. 근데 이거 붙어서 간 OS요는 이 사람 분명히 우리 찍는다 그랬습니다. 가서 상부에다 보고해. 그렇죠. 그러면 야 임마 가서 옆에 가서 다른 애 찍으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건설사에서 또 접촉해가지고 그쪽 가서 찍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뭘 하냐면 이 서면 결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회 올 때 총회에서 가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총회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회하는 날 내가 뭐 출장을 가야 돼 또는 해외 여행을 잡혔어. 그럼 못 가면은 내가 의사 결정할 수 없으니까 서면 결의서라는 걸 이제 조합에다 보내가지고 내 의사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면은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렇죠. OS 요원이 보는데 누구 찍는지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받아. 그래서 그걸 갖다 내. 그러면 우리 건설회사과 한 표 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나 서면 결의서 번복할래. 가가지고 그거 되바꿔하고 내가 다른 건설회사 찍으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장에 못 가게끔 하려고 호텔에서 재우고 붙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 전날 총회 전날 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종의 하는 거지. 이런 그런 부분이나 뭐 가서 밥을 사고 대의원 과일가 조합원들이 가게 있는데 가면 고기 맨날 가서 팔아주고 뭐 음식점 하면 이게 안 하는 건설회사가 사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경쟁이니까 수주를 해야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다 도구로 돌아오는 거고. 근데 이제 나는 하면 안 다들 된다고.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눈 가리고 왕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시공사가 입찰 제안서라는 걸 넣어요. 입찰 제안서라는 걸 넣어서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사들이 일단 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회라는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해야죠. 그 이제 결국은 그 총회 때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대상에 있는 시공사들끼리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 홍보 비용이 입찰 제안서에 안 들어가 있거든. 사실은 얼마가 깨질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시공사가 이제 수주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시공사 자체가 직접적으로 뛰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죠. 동의서를 받는 것도 시공사는 동의서를 안 받죠. 근데 문제는 그거지. 뭐요? 맨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 거 아니야. 건설회사가 우리는 안 했고 홍보업체 통해서 했다.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매번 반복되면 음. 홍보업체만 바뀌는 거지. 매번 그런 형태로 해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안 한 거다라고 쟤네가 오버했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왔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이제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현금 7천 주는 게 좋냐, 뭐 5천 주는 게 좋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게요. 이게 나중에 다시 총회하면서 공사비 증액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다 빼먹지. 자기 자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받는 게 달콤하다 이거죠. 너 지금 1,0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800만 원 받을 아니 1,100만 원 받을래? 그러면 다들 지금 당장 1,00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시공사 공사비 증액 많이 일어나고 조합에 돈 쌓여 있으면 가서 뭐 쑤셔가지고 사업비 늘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헬리오시티 이런데 입주하는데 근래 문제 냈던 것도 결국 공사비 증액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는 중간에 더 올려야 된다. 건설회사들은 이거 해야 된다 그랬고 그렇죠. 조합에선 받아준 거고 조합원들이 야 이거 총회 의결도 안 하고 왜 돈 더 쓰는 거 니들 맘대로 했어. 조합장 갈아엎자. 이게 사실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뭐 너무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법이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건설사 임직원, 뭐 홍보대행 업체, 조합원 등 약 334명이 검찰에 조사 받는 것으로 야, 이거 남겨졌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찰 제안서를 놓고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어디가 더 좋은 조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A 시공사의 조건, B 시공사의 조건을 놓고 어디가 더 나은지를 볼 줄 알면 되는데요. 네. 이게 봐도 몰라. 사실 나도 잘 봐도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누가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건지를 되게 어렵게 막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가 그러니까 이게 딱 표준화되어 있고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더 좋다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유 저희가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가서 붙으면 그래 니네가 좋은가 보다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런 거지 좀 이렇게 뭐 금권 선거가 되지 않게끔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이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보완 어떻게 좀 누가 착 만들어낼 수 없나? 나도 사실 시공 선정하면서 갖고 와서 보는데 여기서 돈 붙이고 여기서 붙이고 하니까 액면으로 보면 어디가 더 나은 조건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합원들은 와서 우리 집 와서 설거지 해준다니까요. 그럼요. 매일 와서 설거지. 그럼. 김장도 담가주고. 아유 설거지. 아유 식사하셨어요? 밥 네. 죽 사갖고 와서 아유 식사 못 따뜻한 거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사갖고 와 설거지하고 그러면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딸 아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해놓고서 그 죽값이 1,000만 원짜리 죽값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뭐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항상 늘 얘기 나왔던 게 그래서 이제 서명 결의서를 없애자. 그래서 현장에 있는 투표로만 진행하자라는 얘기가 늘 이슈가 되어 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 진짜 말 그대로 투표나 하고 싶으나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우리 공직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전 투표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서명 결의서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투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돼. 가보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조합 가보면 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명결에서 모아놓은 함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회사 직원이 조합의 상주에 있어. 말이 돼? 그래서 내가 아우.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의 이런 투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걸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투명해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에 유사한 사업을 또 했잖아요. 그 요청을 했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더 재밌는 답변이 하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대요. 머리 아플 수 있어. 머리가 너무 이게 그럴 거야. 머리 아프거든. 그 여러 가지 그만큼 큰 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가 투명한,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된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선거다 선관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합 업무가 재개발 지원 측에서 뭐 한 데도 있겠지. 다만 이렇게 노이즈가 있고 안 한다니까. 뭐 부정한 데들 많이 있는. 안 한대요. 안 그러니까 한대. 선관위에서는 안 한다. 안 한대. 그렇지. 예. 안 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와 투표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만 돼주면 나머지 부분들이 없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어차피 이제 2018년 마지막이니까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신탁도 똑같지 결론은. 음. 신탁도 결국은 시공사 선정하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가서 조합원들이 결정할 테니까 회원들 가서. 근데 이제 붙겠지. 문제는 그 홍보는 똑같지. 근데 이제 가장 입김이 센 게 신탁 회사니까 이제 조합들도 어떤 데 보면 시공 A 시공사, B 시공사에 대한 조건들 딱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줘 놓고 선택하라고 하고 사실 조합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보다 보면은 보여. 아 여기는 하면 이게 좋고 여기는 하면 이게 좋아. 내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좋아. 뭐 이렇게 갈리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인간적인 걸로 삐대고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야 알기 힘들어. 되게 판을 흔들어 버려 가지고 요새는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런 거야. 원래는 사업 시행인가를 이렇게 짓겠다라고 받아놨는데 들어올 때 우리는 대안 설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바꾸겠대.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달라.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대안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결정은 사실 서울시가 이게 재정 그러니까 정비 구역 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수준인 건지 경미한 변경인 수준인 건지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도 경미한 변경인 건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 판을 흔들어 버리는 형태로 건설회사들 들어와 가지고 조합원들 머리를 다 휘저어놔서 저희 한 대로는 할 수 있어요. 해보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확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 쪽으로 꽂혀버리면 끝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이렇게 조합원들이 탁 놓고 액면 놓고 판단할 수만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을 흔드는 형태로 건설회사들은 또 뭔가 나오면 또 판을 흔들 것이다. 아이 답이 없다. 끝. 이 답이 없어. 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 진행되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혜택이 가는 형태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태블릿 PC를 건넨 뒤 돌려받지 않는다. 조합원 신발장에 선물을 두고 온다. 아파트 주차장에 현금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또 그렇고요. 아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또 돈 주고 거래도 되잖아요. 돈 주고 거래도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표 모아가지고 네. 장당 얼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이 그래 이게 부정이 있어. 서면결에서 뚜껑 열어보면 서면에서 대부분 총회 가면 서면에서 결론 나. 현장 투표는 비등비등 나오다가 그러니까 아예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그런 사업장 아니면 비슷비슷한 데 가면 서면에서 결판 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사실 맞아요. 나는 너무 부정하다. 그럼.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래서 이제 억울하면 소송으로 이겨라. 이렇게 가는 게 근데 문제지. 자기들끼리 협의하겠지. 우리나라 안 해. 건설회사 100개, 200개 있어요. 일군 기업들 결국 상위 10몇 개 안에서 이 서울 안에 이 수도권 안에 재개발 시공사 다 먹는데 자기네들끼리 맞네.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자기네들끼리 순서 정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로비를 안 하죠. 이미 내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시공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경쟁 의식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수주 못하면 잘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있으니까. 시공사 얘기 그만하자. 답이 없다. 수렁에 자꾸 빠져드는 느낌이야. 좋습니다. 네. 자, 정비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도 잠깐 나눠봤습니다.